상수 K와 미분계수가 6이다 라고 줬습니다. 3차 함수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걸 보면 얘가 6x 뭐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네,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함수를 표현했습니다. 자, 구간함수를 표현했다는 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 플러스 k가 이제 함수로 오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구간 함수를 주면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등등을 묻겠는데요.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k값 구해야 하는 거고 fx를 구하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미분계수라고 보죠.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것 존재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이건 반드시 써먹어야 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고, 수렴한다는 건 발산하지 않고 어떤 특정 값으로 다가가야겠죠. 그 값은 또 0 이하이다. 그래서 얘를 G'(A 플러스라고 살짝 약식으로 표현해주고 얘가 0 이하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요? 얘가 증가하지는 않겠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gx는 증가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감소하거나 아니면 0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당함수이고요. 평행이동만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냥 감소한다라고 약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3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소한 함수에 대해 감소함수는 함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의 플러스 k 된 부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또 0에서는 6이다. 이게 이제 좀 달리 보이죠. 이때 증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항상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실제로는 감소하는 구간으로 뒤집어지겠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세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증가가 허락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감소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fx는 gx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fx에 대한 생각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죠. x에 대한 방정식 gx의 t라는 값을 이렇게 가져다 놨을 때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한다. 그 값이 t가 최대는 13이다. 이 값을 가지고 함수값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를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전부예요. 사실 가를 잘 해석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갈피가 안 잡힐 때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안 줬으니까 이 친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fx는 감소해야 됩니다. 지금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왜요? 얘가 증가했다가는 어떡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증가하는 게 그 특정 구간에서만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일단 음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자, 그런데 차츰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감소하는 녀석은 맞지만 여기에 모순이 일어나죠. 0에서 얘가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인 구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애도 안 될 것이고 얘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원래 만들던 원형이 있겠죠. 이 원형의 힌트를 하나씩 감춰가면서 문제를 만드는 건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원형은 심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힌트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3차 함수 f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야 이 친구가 뒤집히죠. 뒤집히는데 뒤집힐 때 증가하는 부분이 끼어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증가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끼어 들어가면 얘가 뒤집어졌을 때 증가하게 되면서 또 감소해야 된다의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었나 보다. 그리고 0에서는 어땠을까요? 확실히 얘가 기울기가 6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추 fx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아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함수의 기울기도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이 도함수가 1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정보가 지금 3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차 함수의 모든 개수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는 해결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는 상황이죠. 그 하나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나에서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림을 놓고요. 약간 논핵을 해보면 F는 다음과 같이 파란색 영역, 이게 지금 이 파란색 영역이 되고요. 초록색 영역이 마이너스 F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F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대략 1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fx에다가는 k를 붙여야 되는데 이 k 값에 따라 이 친구가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fx의 생김새가 파란색인데 얘가 k의 값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눌까?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k를 0이라고 놓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k가 0이라고 놓으면 원래 있던 자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얘만 뒤집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다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에서 존재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우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0 이하인가 이거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가 2가 되게 하는 최대값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A의 우미분 계수는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A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음수죠.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식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는데 이 이 A 값은 어디예요? 바로 이 등호가 들어간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개념할 때 강조 많이 했던 거죠. 사실상 GA가 FA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FA다.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극한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FA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F예요, F. 왜? 등호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정점 하나, 움직이지 않는 한 점과 움직이는 다른 한 점의 관계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A고 여기가 A 플러스면 여기가 이제 우미분계수. 반대로 여기 A 마이너스면 이렇게 좌미분계수죠. 근데 우미분계수를 구하든 좌미분계수를 구하든 이 함수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함수값은 여기 등호가 들어간 FA를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미분계수를 물었으면은 이제 GX가 다가오는 점이 여기였겠죠. 좌미분계수였으면 그 상황에 따라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FA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선생님이 지금 상황을 좀 생략하고 말했는데 여기서 FA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이 A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괜히 헷갈리게 말했네. 순서를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같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한참 작을 때는요, 여기선 함수값도 그리고 다가오는 값도 다 뭐예요? 이 친구죠.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값도 다가오는 값도 어떻게 해요? 다 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뭘로 해주면 돼요? 얘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닌데 고민할 부분 여기잖아요.
불연속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함수값이 어디다? 여기가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함수값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굉장히 무한한 수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여기 다가와서 여기 마지막에는 기울기가 0이 되죠. 0에 수렴하죠. 자, 그런데 A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를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반드시 함수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값은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를 구해보면은 0이에요. 존재하고 0입니다. 괜찮죠? 문제는 어디입니까? 여기 1에서죠. 1에서는 함수값은 여기고요. 다가오는 값은 여기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가오고 이렇게 생긴 게 우미분계수 값이죠. 이 우미분계수 값이 문제는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발산하면서 모순이 된다. 발산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네. 그리고 양수이기까지도 하네요. 이게 물론 발산하니까 양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다 음수로 존재하고요. 여기 하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증진시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모든 케이스를 하나씩 다 따져 봐야 되는 거죠.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K 값을 조정을 해가면서 움직여야겠죠. 지금 K 값을 양수로 늘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올라간 애랑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K 값은 이제 양수일 수가 없겠죠. K 값을 자꾸 아래로 낮춰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K 값이 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점차 이 친구를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준 값을 K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고 원래 있어야 될 곳보다 더 내려가게 돼야겠죠.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와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아래로 내려버렸을 때 상황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함수값을 여기 가져야 한다 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우미분계수 구해보면 다 음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보시면요 이때는 우미분계수가 여기서 다가오니까 이때도 0 괜찮습니다. 음수. 자, 근데 x가 1일 때 보시면 x가 1입니다. 1인데 여기서 다가오죠. 다가와서 우미분계수 값이 어떻게 돼요? 음수인 것 같지만 얘도 발산이에요. 발산하기 때문에 이때도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순이 되고요. 그럼 남은 경우의 수는 단 하나죠.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미리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어디에 맞아야 되나요? 자, 이렇게 맞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여기 우미분계수 다 괜찮고 여기도 우미분계수 괜찮죠? 이때 우미분계수 괜찮습니다. 자, 이래서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쫙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생각을 해보시면 t값을 계속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gx랑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그랬는데 두 개가 되는 구간은 이 구간부터죠.
이렇게 되면 두 개 최대값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13이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세워볼까요? 이걸로 세울 식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13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세울 식은 이제 k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는 1의 마이너스 뒤집은 거죠. 뭐랑 같다? f1 플러스 k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 1이 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걸 정리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이죠. 그래서 도함수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함수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우리가 깔끔할 것 같고요. a, x-1, x 플러스 1로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f'0이 지금 마이너스 a죠. 이 값이 6이라는 걸 위에서 줬으니까 가져다 쓰면 a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우리가 아까 처음에 플러스 6이죠. x가 아니라 플러스 6.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도 일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로 적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이제 6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대입을 해주셔서 이제 c값 찾아주시고 c값 찾으셨으면은 이제 k값 찾고 계산해 주셔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